형사가 막 뭐 얘기하니까 얘기하죠. 나한테 이러고도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부모의 밑에서 태어난 소위 금수저들이 갑질하는 항공사죠. 뭐 패러디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대한항공의 조현아 사건, 무릎을 꿇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모욕을 한 겁니다. 그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알 수 없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지위를 그리고 부를 남용해서 다른 이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소위 갑질, 이런 것들이 본인은 직접 겪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것을 겪었다는 것을 TV에서 봤을 때, 뉴스에서 접할 때 사회 상황들은 커다랗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박탈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2011년에 학벌 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돈이 얼마 없어서 좋은 학원을 못 다니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못 가서 억울하게 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학벌 공정성 역시 2.57이었고 역시 2020년의 예측도 5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 물어봤었는데요.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것이다. 내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안 보내는 바람에 결국은 대학을 못 갔다. 내 경험담이다.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는데 아버님이 대기업의 높은 분이다 보니까 기부금 입학으로 명문대를 입학했다. 그렇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사교육의 혜택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외국어도 조금 쉽게 배웠을 것이고 유학도 많이 갔을 것이고. 그리고 2016년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저 대금리, 다 아시겠지만 금수저, 흑수저. 그리고 개용 품절. 이제 개천에서 용은 품절 상태다.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M4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다 포기한 그런 세대. 당신은 M4 세대에 속합니까? 젊은이들이 69%가 저는 다 포기한 세대에 속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익숙한 해외 조사. OECD 2016년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학벌 사회 문제가 심각하고 사교육과 명문대 연결 고리로 인해서 교육적 성취의 공정성이 낮다. 2016년 엠브레인 조사에 의하면 77%가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실력으로 인정받기 힘든 사회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정유라 양이 페이스북에 올린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페이스북에 일가를 합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능력이야. 니네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못 났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 돈도 실력이야. 지도 이화여대 한 모 교수께서 너 이렇게 뭐 엉망으로 학점 관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전화를 해서 교수가 지도하는 게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어. 니까지 있게.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거 다 자를 수 있어.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대자보가 하나 붙었었죠. 아시겠지만 너는 어제 어디서 뭘 했을까? 국내에 있지 않으면서도 어떻게인지 출석 점수는 다 받아내는 너. 정당한 노력을 비웃는 편법과 그의 익숙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진 무능. 우리는 모두에게 공정한 이화를 꿈꾼다라는 대자보가 붙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붙였어요. 글씨 너무 못 쓴 것 같은데 누나, 정유라 누나, 우리도 명문대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평범하셔서 비싼 말을 못 사주신대. 최선을 다해 공부한 누나들은 그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해서 울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은 공평한 시스템 내에서 공평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정유라 씨와 같은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요. 교수가 바뀌죠, 중간에. 그 교수님이 처음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어떻게 저희의 노력에 이렇게 배신감을 주실 수가 있나요? 교수님, 책임지고 사과하세요. 그때 수많은 것들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3학점을 따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한국 사회는 글로벌 기업이 많은 삼성 같은 기업이 잘 나가는 그런 한국 사회일까요? 기술이 무지무지하게 선진화돼서 모든 것 무인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고 인공지능이 막 활개치고 그런 한국 사회일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나 행복하구나, 나 조금은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한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의 공정성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4가지 제언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세대가 공정한 사회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저는 사회 지도 과거에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사회 지도층이 자발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해야 한다. 즉 사회 지도층이 자발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은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적도 없고 사회 구조상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에 특혜 없이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에 성역 없는 조사와 공정한 판결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집단, 그리고 나중에 판결을 내는 집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할 권한을 지닌 이가 위임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특정 사회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 위임된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문제를 낳을 수가 있는데, 즉 지도층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냈는지 제발 좀 이제 밀실에서 그만 만들어내라.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넣는지 계속해서 밀실에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의 끝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선거 5년 후가 되어야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임기 중에 평가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지금 촛불 시위가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에 보면 이 시위 말고도 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지도층의 어떤 정책,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전문가의 위원회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의 흐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김영란법이 가지고 오는 굉장히 지금 혼돈, 사람들에 대한 불안, 한국 사회 공동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어떤 선물에 대한 정, 이런 문화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고리가 되는 돈의 흐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JTBC에서 그날 태블릿 뉴스를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데스크에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연결이 돼서 그 뉴스 보도하면 안 돼. 그래서 국장이 또는 사장이 전화를 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황 전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불러갔겠죠.
계약 논의하고